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 3월 1일 새벽 4시 44분입니다. 오늘 시황은 약간은 매운맛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들어뒀던 분들,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또 혹시나 또 방송을 보면서 또 마음을 졸이고 계시는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은 약간은 맵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이 변화가 크죠. 사실 이번 주말 지나고 나면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말 지나고 나면 빠질 것이다. 물론 그 컨퍼런스였나요? 코인 관련된 그런 간담회였나요?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미국에서 지축자산에 대한 언급이 있었었죠. 그래서 그 언급을 얘기를 하면서 살짝에 대한 반등, 근데 가능성, 실제 반등도 일어났었고요. 그죠? 그것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3월 8일 넘어가면 3월 9일쯤에서 한 방향성을 결정을 할 거다. 그때 들어주면 96,000불까지 갈 것이고, 그때 빠져버리게 되면 72,000불까지 오픈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하방으로 결정을 했네요. 그래요. 누군가는 그럴 겁니다. 그런 뭐 양방향 시장은 누군가는 못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구간입니다. 뭐예요? 여러분들께 과거 12월 달에 저는 제 코인을 다 팔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 여기서는 위험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께 하방에 대한, 그리고 조만간 큰 거 나온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12월 중순쯤에 실제로 파동이 커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이게 지나고 나서 2월 21일부터는 하방에 대한 언급을 굉장히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숏포지션을 잡았다는 말씀도 많이 드렸었고, 바이낸스에 돈을 투입했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고, 숏 땡쪽에도 숏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던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눈에 보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확률이 또 높고, 그러니까 확실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좀 좋을 것 같아요. 확률도 높고 성공했을 때 수익률도 좋고 그런 구간들이 생긴다는 말이죠. 그 뒤에 이런 뭐 기술적 반등과 형성이 됐는데, 빠질 때 뭐라 그랬습니다. 86,000불, 그죠? 88,000 작은 포인트 하나, 그 다음에 84,000에 작은 포인트 하나, 그리고 78,000에 제법 규모 있는 포인트 하나, 이렇게 언급을 드렸고, 실제로 그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이 포인트들은 이제 보통 지지 정력들은 반등을 하거든요. 이제 여러분들 크게 매수할 수 있었냐 없었냐를 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중요한 그 다음부터요. 우리가 이런 구간에 있어서 자, 조정을 주고 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근데 우리가 보통은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바로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뭐라 했냐고, 대놓고 숏을 때렸다고. 물려 있었어요. 그냥 미리 쳐놓고 당연히 빠져야 될 테니까. 그렇게 될 만한 구간이었고.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 구간도 88,000불의 작은, 이제 여기 작게 매수에 대한 포인트, 작은 포인트, 반등 포인트, 실제 반등했다가 손절 꼭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82,000불, 82,000불에서 규모 있는 포인트, 반등 포인트, 여기서 반응이 좀 올 거다. 그죠? 이런 포인트들 찍어드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오르느냐, 얼마나 떨어지냐,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런 포인트들을 찍어드린다는 말이죠.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4,000불에 대한 언급 충분히 드렸었거든. 그리고 실제 반응도 크게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 잡는 건 쉬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해서 하나의 수렴 패턴이 진행이 되고 완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향성을 결정한 거예요. 얘는 방향성이 이제는 더 좀 그 다음 규모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항상 니 잘났다, 맞췄다, 이게 아니라, 이런 시장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유리한 타점을 기다려야 되고, 유리한 흐름들이 나올 때까지는 그때 노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구간에서 저는 모든 이제 선물의 마진 포지션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주말에. 그러고 나서 다시 주말 지나고 다시 이제 작은 금액,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뉴스를 들고 있던 종목 있잖아요. 그 부분 다 정리해가지고 얼마 안 됩니다만 다시 바이낸스로 넘겨가지고 숏포지션을 다시 들고 왔습니다. 작은 금액. 왜? 흐름이 깨졌거든. 흐름이 깨졌기 때문에 그때 노리는 거라고요. 여러분들께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요 위에서부터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놓고 말씀드릴 때 그때 액션을 취하셔야 돼요. 지금은 몰라요. 위험하다, 이거 탈출하셔라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물린 것도 탈출하셔야 된다, 그잖아요. 그런 포인트들이 있다니까. 그건 공부를 조금만 하고 하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본인을 잘 못 들으시거든.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미 좋다라고 생각되는 곳에 몰려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군중심리 때문에. 근데 이 투자의 세계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군중심리를 철저하게 타파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톡방에 제가 여러 가지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 뭐 톡방의 내용만 보고 또 설렁설렁 하실 분들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남들과 다른 시각을 조금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나만의 그런.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맞았을 때 굉장히 희열감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뿌듯하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됨으로써 많은 분들이 이런 하락을 대피하게 되고 피하게 되고, 그리고 관리를 하면서 또 꾸준히 제2의 제3의 인생을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뭐 저도 또한 2의 인생을 살고 있는 부분이고, 그죠? 여러분들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살면서 평생 부업 프로젝트, 그죠? 평생 진짜 이 비트코인 시장과 주식 시장 너무 행복한 투자처예요. 막 너무 좋아. 저는 진짜 행복해요. 막 투자하니 너무 즐겁고 좋아. 근데 그 욕심이라는 게 딱 들어가는 순간 이제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딱 안정 좀 된다 싶으면 또 안전한 곳을 넘겨놓고, 또 안전한 곳을 넘겨놓고, 걔는 시간이 지나면 또 조금씩 오르고 배당금도 받아서 재투자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산이 늘어가는 걸 느낀단 말이죠. 뭐 그게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엄청 큰 돈 아닙니다. 정말 저는 정말 영세하게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 달에 뭐 몇십만씩 저축하는 그런 느낌으로서. 근데 그 저축 상승률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은행에 저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목표치,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목표치를 지금 꾸준히 달성하고 있고, 올해 또 이미 25년치는 무리 안 해도 될 만큼 벌써 수익금 다 목표를 채워버려가지고, 또 좀 더 욕심을 좀 내볼까 싶습니다. 욕심을 내면 안 된다 그랬지만. 그래서 아무쪼록 좀 건강하게 스스로 좀 잘 다스리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브리핑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비트코인은 지금으로서는 반등에 대한 기대를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흐름이라면 약반등 이후에 추가적으로 하락의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수급이 안 붙고 있거든요. 스토캐스트 다 망가져 버렸고, 4시간 차트.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희 다 공방입니다만, 뭐라 그랬냐면 166, 4시간 166의 답이 있고, 그것은 533이 시그널을 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 533 하락 다이버스 나오면서 밀어버렸죠. 그러니까 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제가 이쯤에서 숏포지션을 들고 갔거든요. 여기서 들고 갔나? 이쯤에서 들고 갔을 겁니다. 나오더라고. 나오고 나서 들어가도 되잖아.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럴 때 배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도 가능해요. 이런 것들은 사실 아주 작은 비중으로 살짝 제가 맨날 조금씩 해라고 빨리 차고 조금씩 하고 이렇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가능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일 때 강하게 배팅이 가능합니다. 왜? 방향성을 결정하는 타임이거든요. 물론 여기서 해야 되는 숏포지션, 저는 숏포지션을 얘기했지만 들어올려주면 손절해야 됩니다.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거는. 지금 이제 방향성 아래로 결정했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홀딩 하겠죠. 그죠? 홀딩을 하고 살짝 덜어도 홀딩하든지 계속 홀딩하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78,000불이 위협받게 됐어요. 이제 78,000불 달러가 조금 위협받을 수 있는 자리가 아직 왔다. 근데 그 와전에 여기 아마 좀 살짝은 정체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78,000불 이탈되게 되면 74,000에서 72,000불 사이가 좀 다음에 좀 맥자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일단 그리고 뭐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 뭐 알고랜드, BTC 차트도 같이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뭐 이오스라든지 뭐 이런 정보들 보면 BTC 차트 같이 무너지고 있어. 그래서 지금은 알트코인들 건드릴 만한 시기는 아닙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가 침체의 시장으로 도달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불편하시겠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침체 시장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기회란 말이죠. 그죠? 근데 침체가 끝나고 매집기가 올 때까지 그 시간적 갭이 좀 필요할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아주 큰 상승에 대한,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불장이었죠. 불장에 대한 그런 기대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물론 미국에서도 이제 코인에 대한 그런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믿어야죠.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코인일지 아닐지는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기까지는 그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막 무턱대고 막 들어갈 필요는 없죠. 그죠? 과거에 또 좋은 가게 잘 팔고 나오셨던 분들은
또 일부 넣어놓고 물려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 매매한 그 기법들을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저는 숏포지션 치고 나서 OS10% 항상 물려 놓는다니까. 포지션 잡고 나서 남겨놔요. 그걸 항상 남겨놔야 그걸 반납하면서 아이쿠나 내가 그러니까 아이고 다 팔 거리 아니라 내가 이걸 남겨놔서 다음에 대응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조금 남겨놓는 습관. 그러니까 남겨놓는다기보다 다 팔고 다시 조금 사놔요. 항상. 과거에 이제 이오스도 그랬고 코인들도 그리고 마찬가지. 주식도 다 무조건 그렇게요. 팔고 나서 다시 사요. 그러면 내 계좌를 본전 계좌를 다시 이제 새로 입금한 계좌가 되고 거기서 새롭게 또 관리해 나가는 거예요. 마인드셋을 바꾸는 거지. 수익금 막 포인트 퍼센트 보여주려고 막 100% 200% 걸 막 10원짜리 남겨놓는 게 아니라 일단 다 팔고 나서 다시 넣어놓는다고. 평단을 높여버린다는 거지. 다시 관리를 해요. 이해되셨죠? 아무튼 그렇고요. 이게 좀 샜는데 그래서 침체가 될 시장이 돈다는 것은 새로운 상승장이 만들어질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어쩌면 과열과 그 분산 그런 시장 때보다는 훨씬 더 오히려 차라리 낫다. 이게 시간이 약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의 투자금을 시간을 줄일 수 있으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제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마 4월달, 다음 달 정도 해서 어느 정도 72,000불 언급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런 자리에서 좀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그때 좀 적당히 먹고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다면 이번 가을 또 가을이 될 것 같아요. 10월, 11월 요쯤에 또 규모 있는 상승. 근데 그때의 상승은 여러분들이 상황에 차는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상황에 차는 어마어마한 상승장까지는 아닐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도 꽤나 규모 있는 반등장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반등을 지나고 나서 이제 한 2년 정도 시간 흘러가면 이제 다시 한번 이런 우리 코인에 대한 대불장이라고 할까요?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오르고 막 옛날에 몇십 배 이렇게 몇십 배 이렇게 오르는 시장이 아마 27년 정도가 되면 한 번 더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견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시나리오가 좀 바뀌는 데에 대한 변수는 일단은 좀 전쟁에 대한 변수 정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전쟁에 대한 변수가 좀 있을 것 같고 변쟁이 좀 또 이렇게 지면 또 코인 시장에 또 불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예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이 전쟁과 이 코인 시장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좀 공격을 하고 이제 그런 자금 유입에 대한 그런 이제 뭐라고 할까 그런 게 필요 없어져 버렸더니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좀 힘이 좀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턴은 이제 미국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좀 중국 쪽 관련된 종목을 좀 더 선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기대값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번 말씀드리자면 반드시 파셔야 돼요. 코인에 미래를 투자하지 마십시오. 코인은 그냥 우리가 놀이터예요, 놀이터. 막 거기를 믿고 막 그러지는 마십시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조금 힘이 많이 빠져 있고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수급적인 측면도 많이 약한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비트코인 입장에서 우리가 72,000불이라는 언급을 좀 드렸는데 72,000불이면 한화 기준으로는 1억 한 1,000만원 정도 될 거예요. 그렇죠? 1억에서 1억 1,000만원 라인. 1억 한 1,000만원 라인 근처에서까지는 일단 열어두시고 1억 1,000만원 정도까지 열어두시고 일단 이 큰 반등이 등장을 했으니까 아마 여기서는 또 신호가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1,000만원 정도에서는 아마 또 규모 있게 제 생각에는 이제 규모 있게 여기서 반등을 조금 추고 빠지더라도 이런 식으로 줬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이상한데 4월달 정도 해서 많이 밀어버리면 4월달 반등을 좀 바로 주면 좋겠고 그래서 나오고 나면 여기 다졌다가 한 번 더 이제 규모 있는 반등에서 A, B, C에 대한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결정을 좀 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 포인트를 다 단타에 대한 언급은 충분히 드렸었고 단타는 좀 실제 진행이 됐었잖아. 단타답게 치셔야 돼요. 그죠? 그렇게 좀 정리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트코인들 지금 딱히 볼만한 건 별로 없고요. 알트코인들 반등 먹을 만큼 먹었고 도망갈 만큼 도망가시면 된다.
좀 말씀드리겠고, 뭐 지금은 이제 미국에 대한 경기가 지금 잘못하면 부스러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이런 다투다자산에 돈이 좀 안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P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숏포지션을 청산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거래 좀 많이 터졌죠. 이렇게 나오게 되면 브레이크가 좀 걸릴 겁니다. 물론 이렇게 갈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저도 지금. 그래서 갔다가 다시 간다 해도 다시 빠졌다가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59,000, 5,880? 5,850을 넘어가게 되면 다시 또 제가 그 시즌을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또 숏포지션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려가면 내버려 두려고, 내려가면 또 그 열심히 우리 놀았던 돈으로 주식을 더 사버리면 되니까. 그죠? 왜냐면 그거는 시간만 죽이면 이긴다니까.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선물이라는 것, 마진이라는 것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올라와 줄 때만, 그러니까 유리할 때만 게임을 시작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대수의 법칙 아시죠? 큰 수의 법칙을 지키시면서 시대에 적정한 시대의 비중을 설정해 주시면 우리 계산을 좀 편하게 천천히 늘어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코인 같은 경우는 좀 한동안 좀 재미없을 거다. 이번 주는 이번 주 좀 재미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작은 포인트들도 얼마나 먹을 게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지금은 이제부터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영역 밖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돌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추세가 하락을 좀 넘어서 버린 상태고, 그리고 뭐 이번 모범한 상태라면 이 상태에서는 한 번 더 조금 또 이 반등을 줬기 때문에 이제는 이 밑으로 한번 빠져줘도 이상할 게 없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빠지지 않을 거라면 여기서 오랫동안 버텨야 된다. 아주 지루하게. 그래서 저기 좀 이렇게 쭉 붙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버텨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된다면, 이만큼 진행되면 4월에는 반등을 진행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밀었다가 뭐 반등을 줘도 4월장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빠지고 들어줘도 4월장일 가능성이 커질 것 같다. 4월달, 그래서 벚꽃이 이제 질 때쯤 되겠죠. 좀 있으면 이제 다음 주부터 날씨 많이 풀린다거든요. 그래서 벚꽃이 아마 금방 펴버릴 겁니다. 그래서 벚꽃이 3월 말쯤 지지 않을까 싶은데, 벚꽃이 질 때쯤 되면 이 코인 시장에 대한 그런 흐름들에 대한 견적이 조금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물리신 분들은 솔직히 이제는 어떻게 될지 말씀드려도 모르겠어요. 물리지 않으셨어야 한다. 그리고 한쌤은 그것에 대한 충분한 경고를 해드렸고, 그 충분한 넌센스 퀴즈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대놓고 하락할 가능성 언급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기서는 덜어내주셔야 된다, 덜어내주셔야 된다라고 아득히 여러 번 강조를 좀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찬스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턴을 놓쳐버린 바람에 지금 여기서는 이까지 빠질 것이라고 보시나요? 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는. 여기서 올라왔을 때 기회를 줬을 때 탈출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현재. 이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사실 빠질 거라고 보시나요? 질문을 던진다면 네, 뭐 흔들더라도 이제는 좀 빠질 가능성이 꽤나 높아졌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죠. 그럼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는 못 드리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건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도 똑같아요. 비트 상대를 맞춰서 하면 되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알트코인들은 많이 출렁거릴 것이고, 어떤 알트코인들은 좀 상대적으로 적게 출렁거릴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런 이제 우리가 다음 턴이 왔을 때, 내 순서가 왔을 때 또 기회를 주는 종목들이 또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께서는 코인을 많이 물리지 않으셨기를 바라고, 그리고 수익을 어느 정도 확정하셨기를 바라고, 그리고 작년 말부터 말씀드렸던 이제 증시에 대한 이동을 좀 진행하셔서 수익을 좀 많이 챙겨 가셨기를 바라고, 손실을 지키셨기를 바란다. 그리고 물리신 분들도 지금은 좀 힘내셔야 되고, 좀 과감한 결단을 내리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뭐 4월달에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반등이 여기까지 갈지 여기까지 갈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추세가 깨어져 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아마도 이 구간에서는 일단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꽤나 높아진 상태다. 요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반등은 또 운이 좋다면 이 정도까지, 정말 운이 좋다면 다지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은 여기서 아니면 주의될 겁니다.
봐야 알아요. 그거는 봐야. 근데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될 수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또 하지만 여기는 아마 꽤 오래 머물렀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머무른다고 하더라도. 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얘기 드려서 여러분들 막 기분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은 조금은 매운맛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이번 한 주도 힘차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